안녕하세요. 이번 DSC 36 데모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SC 36 데모데이의 진행을 맡게 된 박종환입니다. DSC 36 데모데이는 DS36 DSC가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 동아리라는 컨셉에 맞춰서 2020년 2학기 초 만들어졌던 프로젝트 팀들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축하하고자 만든 이벤트입니다. 올해는 총 4팀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목차를 살펴보죠. 잠시만요. 오케이. 먼저 저희 DSC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까지 약속해 주신 교내 스타트업 기업 올드루키의 대표님께서 개회사 및 축사를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올해 참가해 주신 4팀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SC 데모데이에 참가해 주신 4팀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2팀을 뽑아서 투표하는 방식을 취할 건데요. 그 투표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데모데이에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드루키의 대표 한영석 대표님께서 개회사 및 올드루키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올드루키의 대표 한영석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같은 거는 조금 민망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2020년 DSC 프로그램에 후원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작게나마 후원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좋은 취지도 크겠지만 저희가 선배로서 이제 후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회사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올드루키가 이제 후원하거나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모교 학생들 인재들 많이 발굴하고 또 고용까지 이어지도록 좀 염두를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들 많은 걸 얻어가시고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바로 프로젝트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팀 발표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 지금 발표하기 키면 될까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저는 제 화면이 안 보여서 혹시 보이는지 한 번만. 보입니다. 2개 다 보이시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네, 일단 잘 보인다고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 김현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번 데모데이를 목표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DSC 솔루션 챌린지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잡은 프로젝트명은 유기견을 행복한 가정으로 라는 이름의 유엔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팀원은 이렇게 4명이고요. 자, 저희가 개발 유엔가라는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유기견에 관련된 서비스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표 보면 딱 한 달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도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입양된 동물이 2,000마리가 넘고, 그 외에 보면 자연사, 안락사, 반환된 동물, 기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8년 한 해의 유기견 수가 총 12만 마리가 되는데, 될 정도로 지금 유기견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지만 추정했을 때 파양되는 확률하고 재유기가 일어나는 확률이 10% 정도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기견들을 좀 더 잘 입양하고 덜 파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성격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잘 맞는 주인과 더 잘 맞는 그 유기견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입양률을 높이고 파양률을 낮춰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SPCA라는 동물 보호 협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MI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격 검사를 진행을 해서 강아지의 성격을 가지고서 이제 더 높은 입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왼쪽부터 마우스도 보이죠? 네. 임시보호자가 이제 유기견 임시보호자가 유기견 정보와 성격 검사를 진행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에 유기견 정보가 올라오고, 그 외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용자가 성격 검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서비스가 성격 기반으로 통해서 추천 리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유기견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그 중에서 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유기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견 입양 관련한 지원금 같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타 입양을 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누가 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PPT만 보여요. 네, 기다리세요. 지금 보이시죠? 네. 저희가 안타깝게도 시연을 준비를 따로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핑계란 핑계고 변명이란 변명인데, 맨 처음에 이제 컨셉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게 과연 성격 기반으로 하는 게 그냥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무겁된 디자인을 보여드리게 됐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유엔가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금 파퓰러 유튜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사용자의 성격 검사 진단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아래 보시면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인식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통계적 수치들과 그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유기견 리스트 그리고 관련 정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도 하고 네 개인정보 넣고 네 이제 이러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검사를 진행해서 검사 내용까지는 다 아직 구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될 거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 페이지가 나오고 Find My Best Dog이라는 식으로 해서 나랑 잘 맞는 내 성격 유형과 잘 맞는 강아지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현재로서 개발과 디자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고 아까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기반으로 한 추천 리스트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기견 센터에서 등록된 유기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개발을 해서 곧 있을 솔루션 챌린지에 완성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PPT 맨 뒷장은 그냥 땡큐라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을까요? 종아님? 종아님? 네,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좋고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 디자이너가 열일하고 있어서. 질문은 없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2조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팀 발표 봤고요. 다음 1팀 세 줄 발표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겠죠? 보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카톡을 좀 끄겠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자꾸 줄줄 새나가네요. 혹시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거가 들어가나요? 상관없죠? 잘 들리시죠? 듣는데 문제가 없으시면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세팅을 다 해놓는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예, 2조 세 줄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 줄 발표를 맡은 유경수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가나다 순으로 김동일, 김혜원, 박민환, 유경수, 이봄, 허성현 팀으로 된 이 팀, 세 줄 팀입니다. 저희는 시사상식을 요약하는 웹 서비스 및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를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사실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빨리 해서 컴퓨터학과 그 프로젝트 경진대회 한번 발표를 했었어서 완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PPT를 부득이하게 제가 다시 만들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뭐 내용을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주요 기능, 그리고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데모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개요는 지금같이 정제되지 않은 저희 프로젝트 개요처럼 길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뽑아서 요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저희는 요약 서비스니까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서비스이냐면 저희는 시사기사를 선별해서 뭔가 저희가 필요한 시사기사를 골라서 직접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요약한 것들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시사기사냐라고 하신다면 여기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될 때 저희 아이디어를 좀 처음에 생각했을 때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저희 팀원 막내 팀원 박미란 씨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이제 취준생이 되는 분들 그리고 취준생이 지금 현재 취준생인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뭐 본인의 역량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면접이나 이런 데서 부딪혔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시사상식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사상식을 계속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접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쌓아두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장에 필요한 시사상식을 본인이 직접 검색도 하고 아니면은 남이 보고 있는 기사도 직접 선별을 해서 그리고 직접 요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왜 요약을 하기로 했냐면 이것은 또 필요한 정보의 취사 선택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에 아무래도 좀 정보가 되게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보의 홍수다 보니 너무 정보가 많아서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뽑아내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요약하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 요약을 하는 기능을 둬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속 요약을 함으로써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 자체는 사실 여타 다른 SNS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선별하고 골라서 모아둔 정보를 저장해 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놨는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그런 테이스트들을 다 확인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연이 되고 있진 않아요. 화면은 보이시죠? PPT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그냥 말만 떠들고 있어요. 왜냐면 PPT가 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유하는 것도 사실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공유를 조금 중요한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능 시연이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서 한 거는 저희 컨셉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절대 제가 준비를 덜 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각 키워드마다 또 준비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사 기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인터넷 시사 기사를 어떻게 그러면은 가져올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 기사 정보를 수동으로 직접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크롤링을 그냥 뭐 웹서핑을 하시다가 이거 이거 기사 괜찮네, 이렇게 기사를 요약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사를 직접 수동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까지도 아니죠. 잠시 뒤에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원별로 요약 기사, 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다른 기능은 아니고 아무래도 내가 요약한 기능이 나의 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요약하는 기능은 이따가 다시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뭐 여타 다른 SN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이렇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사실 요약하기 그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아무래도 웹 서비스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요약하기 부분입니다. 이 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여기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실제 홈페이지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서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따 뭐 필요하시면은 주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사 제목, 기사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기사 제목을 직접 복사하셔서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련의 기능을 통해서 저기다 자동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연관된 해시태그도 입력해서 그 기사를 직접 보면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타이머 부분이 있고 내용 입력하는데 사실 기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타이머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그 여기서 기사가 바로 보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 조금 부차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는 아무래도 이거 타이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을 짧게 걸리는 것 자체가 요약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짧게 걸린 요약글이 그 반드시 좋은 요약글이라고는 이야기가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선별하려고 계속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의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그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훈련 자체도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머를 해서 내가 어떤 기사를 요약하는 게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훈련이 되고 있는 진척도를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게 빨리 되는 요약글 자체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척도로 쓰신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중이구나라는 척도로만 그게 조금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이거를 글을 읽고 있는 순 집중 시간이라고. 저는 사실 수능이 본 지가 많이 됐지만 여러분들 수능 하셨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 순 공부 시간. 네,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가 바로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신문 기사가 저희 서비스 내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나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제 내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 안에서 직접 노출되는 거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여기서는 노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범위는 기사 제목 그리고 직접 요약한 글 정도까지라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직접 기사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뭔가 추후에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꼭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요 요약하기 기능은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제가 다 말해버렸네요. 여기서 기사 검색, 타이머 기록, 요약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게시된 신문 기사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약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순 공부 시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 요약, 이 내용 요약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 SNS 글이나 사진 올리듯이 계속 쌓아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DS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글의 디벨로퍼 스쿨 거시기이기 때문에 스튜던트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맨날 헷갈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의 기능을 조금 써봤습니다.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그 웹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저희는 웹으로 개발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약할 기능의 우측 상단에 있었던 기사 제목 그리고 기사 링크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기사를 복사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특정 기사를 보고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기사라면 그냥 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저장하기를 누른다면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항목에 한해서 바로 글쓰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 부위를 만들어 뒀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 기사와 저희 서비스와의 접점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저장입니다. 실제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요. 기사 링크와 기사 제목을 추출해서 DB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실제 그래서 기술 스택은 지금 아무래도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클라이언트 분은 저희는 일단은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리액트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CSS는 대신에 SCSS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리덕스도 리액트와 같이 사용했고 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공통적으로 Git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는 VS 코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서버보는 Node.js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Node.js를 순수하게 사용할 줄은 잘 몰라서 그래서 Express.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우측에 보이시다시피 몽고DB를 사용했어서 저희는 몽구스라는 걸 사용했고 Git을 똑같이 사용했고 그리고 서버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VS 코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GCP CLI라고 어차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여기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로그인 API 그리고 네이버 기사 검색 API를 사용했다는 점. 왜냐면은 기사를 검색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따가 데모에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기능만 보여드리느라 기사를 주요 구현된 기능들을 굉장히 압축했거든요. 그 중에는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으로 되고 있고 네이버 기사 검색 API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뭐 많이들 MySQL을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뭐 몽고DB를 왜 사용했냐는 거를 굳이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몽고DB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저희 GCP처럼 그 몽고DB 아틀라스라는 그 서비스에 몽고DB 서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무료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크롬 확장 그 프로그램에서도 React.js와 SCSS Git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구분 없이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부로 나눠두긴 했지만 웬만하면 다 서로 어디든 조금 스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부를 언어를 통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 스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소개를 하고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 팀에 김혜원, 박미란, 이봄님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봄님은 주로 디자인을 봐주셨고 김혜원님이 프론트엔드를 주로 해주셨고 박미란님, 이봄님 두 분 다 많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성현님 그리고 김동혜님이 백엔드 개발을 메인으로 해주셨고요. 두 분 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데모를 빠르게 하고 주요 내용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휴, 중요한 거 나온 거 아니겠지? 네. 이게 저희 서비스 메인 화면인데 저희 클라이언트 예, 이거입니다. 혹시나 실제 서비스 화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첨부해드린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로그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로그인이 되고 요약을 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로그인을 이게 지금 제가 로컬 화면이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싫은데. 네, 이걸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언급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카카오 로그인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 로그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카카오 로그인이 잘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말고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만요.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 주요 내용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네요. 실제 게시된 부분과 다르게 지금 마지막까지 저희 개발팀이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의 서비스는 회원 가입 같은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사를 검색하고 그거를 요약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요약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메인 화면 같은 것들은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해시태그나 뭐 최근에 작성된 글, 그리고 활동이 많은 사용자들 이런 부분들이 메인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탐색 화면에서 여기서 뭐 저희는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가 이슈였기 때문에 코로나를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기사 제목이 입력되고 기사 링크가 입력돼서 또 요약글을 사용되는데 이 기사를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글을 직접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검은색 글에 없었나 보네요. 정말 데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사 링크를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타이머를 작동을 하고 여기서 기록을 해가면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도와주지 않네요. 그런 것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글 등록하는 거 자체, 태스크 자체는 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주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크롬 확장 프로그램 연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뉴스를 임의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임의로 열어서요. 오유, 영상. 이제 여기서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뉴스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직접 있는 신문사 기사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기를 하면요. 저장하기가 됐죠. 여기서 이제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 사용자의 담은 기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은 또 여러모로 동작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참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한 대로 동작이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하고 작성한 글들은 여기서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이 사용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SNS에서 팔로우하고 작성한 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팔로우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팔로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해시태그에 대해서 팔로우 중인 해시태그에서 올라온 글들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좋아요 글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좋아요한 글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담은 기사도 이제는 되네요. 여기서는 놀랍게도 여기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두면은 그 확장 프로그램을 해서 그 스크랩 해두면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서비스는 실제 글을 선별하고 요약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웹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데모하는데 조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해주신 2주 분들, 3줄 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2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10팀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10팀 키비 발표자 안사연입니다. 저희는 발표자를 2명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셀큘러 리트모라는 이름의 리듬 게임 어플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셀큐모 리트모란 원과 리듬이란 뜻의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게임 방법에서 착안해온 이름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글꼴, 그림 및 음악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은 프리소스임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사용한 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토이 프로젝트 팀이다 보니 팀원들이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언어가 많지 않아 파이썬으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제작에는 파이썬을 이용하고 이를 어플화하는 데에는 키비를 사용했습니다. 스프린트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틀을 세운 후 첫 달 동안은 모든 팀원이 함께 강좌를 하나 선택하여 파이썬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키비팀과 파이썬 팀으로 나누어 각각 키비 스터디를 진행하며 틀을 구축해 나가거나 간단한 게임 제작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리듬 게임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매주 서로 확인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키비를 언급했을 때 생소하다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비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여 파이썬과 쉽게 연동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입니다. 키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리눅스, 윈도우에 사용하는 GUI 프로그램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키비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pip 명령을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실행시키면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구상 초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설정, 테마, 피드백, 튜토리얼 각각의 기능은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튼만 구현하였고 시간상 게임 기능만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음표 그림 역시 버튼으로 구현하여 이를 클릭 시 스테이지 선택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는 난이도별로 1에서 4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창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인풋 시켜줍니다. 저희는 비교적 배치하기 쉬운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버튼 및 레이블을 생성하였고 화면 넘어가는 효과를 스크린을 통해 생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목이 보여질 부분, 스타트 버튼을 배치할 부분, 설정을 배치할 부분, 화면창이 넘어가 보여질 부분을 클래스로 정의하여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을 작성 후 보여질 메인 화면을 런시키고 모듈을 실행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PI 파일로 저장합니다. 클래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틀을 박스 레이아웃을 통해 가상 분할시켰습니다. 배경색과 상하 좌우 간격을 지정하는 등 각각의 클래스의 큰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들의 세부 사항을 지정해줍니다. 틀로 잡아준 클래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넣고자 하면 부등호 기호를 이용해 작성해줍니다. 스타트 버튼이 존재하는 아이콘 에리아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진 파일을 버튼으로 삽입하여 화면에 보여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버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후에 이 버튼을 이미지로 바꿔주고 크기 조절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클릭 시 스크린을 통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끔 지정해 주었습니다. 스크린으로 창 넘기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뱅이 표시는 상속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선 랜딩 스크린 클래스가 스크린을 상속받아 진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 하나의 큰 창이기 때문에 박스 레이아웃을 통해 분할을 해줬습니다. 스테이지 선택 표시를 이미지로 지정하여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kb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코드들을 보시면서 왜 .py 파일과 .kb 파일을 나누어 저장하며 이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KB 랭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썬의 클래스명과 동일한 KB 파일명의 .kb 파일을 만들면
.py 파일은 이 .kb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py 파일에서 my 앱으로 앱 클래스를 생성했다면 my.kb를 생성해야 자동으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길어지는 코드에 대해서 보기 편하게끔 디자인 관련한 코드와 실제 실행하는 코드를 나누는 것인데요. 지정한 클래스의 세부사항은 .kb에, 이를 실행시키는 코드는 .py 파일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테이지에 연동한 게임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의 제약으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만 구동해 보이겠습니다. 이후로는 게임 제작에 사용한 파이썬 코드 설명을 위해 파이썬 팀의 한규덕님이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파이썬 팀 발표를 맡은 한규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험 영상을 먼저 이제 시연하고 나서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스테이지 시연을 마쳤고요. 이제 2스테이지 시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상으로 2스테이지까지의 시연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쓴 사용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pygame 모듈과 pygame 모듈과 터틀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pygame 모듈은 파이썬으로 작성 가능한 게임의 멀티미디어 표현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요. 게임 개발 도구이지만 이미지 프로세스 또는 조이스틱 입력, 음악 재생 등의 기능만 떼어다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음악을 불러오거나 여러 가지 게임 관련 툴을 만들 때 이용하기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터틀 모듈입니다. 터틀 모듈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모듈로 코드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모듈입니다. 메스 모듈과 마찬가지로 터틀 모듈도 기본 모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인풋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함수를 지정해 준 다음 파이게임 모듈을 이용해서 스테이지 1 음악을 불러왔습니다. 터틀 모듈을 이용해서 플레이어 객체와 플레이어가 타고 다닐 레일을 그리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PPT 자료 사진은 없지만 객체 A가 전체적인 게임창과 플레이어가 타고 다닐 레일을 그리는 함수도 작성을 실행시켰습니다. PPT가 안 보이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명했던 거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또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함수를 지정해 준 다음 파일 게임 모드를 이용해서 스테이지 1 음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터틀 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객체와 플레이어가 타고 다니는 레일을 그리는 객체를 생성하고요. PPT 자료 사진은 없지만 객체 A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게임창과 플레이어가 타고 다닐 레일을 그리는 함수도 작성하여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애물 객체 4개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장애물 객체 4개를 만든 이유는 한 번에 최대로 보이는 장애물의 개수를 최대 4개로 지정했기 때문에 장애물 객체를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사전 객체 생성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키 프레스 코드를 사용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차트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간중간에 스크린 리슨과 같은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이런 세세한 부분의 코드는 넘어가고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코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할 테니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파일 게임을 이용해 음악이 나오게 되고 히트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히트 함수에는 피격 판정과 플레이어가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기능과 속도를 담은 함수입니다. 스크린 딜레이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속도를 조정하였고 서클 함수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며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함수가 실행되면 패턴 1 함수를 실행하게 되어서 장애물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피격 판정을 Y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게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플레이어와 장애물의 좌표값을 뽑아내 그 둘의 X좌표 혹은 Y좌표의 차이가 각각 10보다 작아지면 플레이어를 처음 시작한 위치로 되돌리게 한 후 게임을 중지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애물 위치의 좌표를 뽑아내는 코드 따로 만들었는데요. 본 게임에서 작성한 장애물 객체와 객체의 이동 기능, 간략한 기능을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는 코드 서클에서 원의 어느 각도만큼 그릴지 정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좌표를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구해진 좌표를 이용해서 정방향으로 위치한 장애물뿐만 아니라 대각선 등과 같이 좌표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 장애물도 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애물 배치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플레이어의 위치와 장애물의 좌표값이 뜨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들은 장애물의 패턴을 구현한 함수인데요. 히트 함수에 의해서 패턴 1 함수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란 장애물들의 위치와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장애물들을 레일 위에 특정 위치에 나타냈다가 그것을 숨기는 식으로 패턴을 구성했습니다. 패턴 1 함수가 실행되면 장애물들의 첫 번째 패턴을 만들게 되고 곧바로 패턴 2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이 패턴 2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패턴 3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실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물을 숨긴다고 해서 플레이어와 닿을 시 피격 판정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물을 안 보이게 될 시 0,0 좌표에 모아두고 장애물을 레일에 다시 뿌려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싱크 조절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threading.timer 이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패턴 함수를 몇 초 뒤에 실행시킬지 입력해서 저희는 싱크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객체와 패턴 형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물이 라인 안팎을 이동해서 플레이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온키 프레스를 사용해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턴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때 턴 함수란 화면상에 보이는 장애물들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키고 동시에 앞쪽으로 20픽셀만큼 이동시킵니다. 이로써 장애물들이 라인을 완벽하게 안팎으로 갈아타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게임에 필요한 모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정의하였고 파일 게임 모드를 이용하여 스테이지의 노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아래에 플레이어, 레일을 그리는 객체와 장애물 4개를 만든 후 게임창에 그리는 함수와 플레이어가 처음에 위치할 위치 등 전체적인 세팅을 하는 함수를 작성했고요. 이 함수의 이름은 A입니다. 그리고 턴 함수는 장애물들이 보이는 경우에만 라인 안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크린 딜레이라는 코드가 자주 보일 텐데요. 이는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 관련 함수로 스크린 딜레이를 0으로 만들어주면 매우 빠른 시간에 움직이게 만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장애물의 패턴입니다. 처음 패턴 함수가 실행된다면은 아래 함수가 스레딩 타이머 함수로 인해서 아래 함수가 실행되고 아래 함수는 또 그 아래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수 실행에 딜레이를 두어서 싱크를 조절했고요. 그리고 참고 이제 히트 함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함수는 잠시만요. 이 함수는요, 여기서 장애물이 움직이는 패턴의 시작과 플레이어가 원을 그리며 돌게 하는 기능, 그리고 속도의 조절 등등도 맡고 있으며 각각의 플레이어의 장애물의 좌표값을 뽑아내어 비교한 후 피겨 판정을 설정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키가 눌릴 경우 함수를 실행시키는 함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선 아까 설명 안 드릴 리셋 버튼도 있는데 이는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원래 위치로 가지만 장애물과 음악 또한 재시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의 머리 방향, 위치 등등을 조정하는 함수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이죠. 3팀. 3팀 발표는 제가 합니다. 잠시만요. 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3팀 팀장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공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인공, 느낄감 자를 써서 소위 말하는 공대생 감성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일단 저희 팀 소개를 해보자면 김민우, 박수현, 박지은, 양은주, 하민영, 그리고 박종환 총 6명이 각각 한 학기 동안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고 그 책 안에서 원하는 구절을 뽑아서 그 구절을 웹프론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는 그런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모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메인 화면인데요. 각각 뭐 특별한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정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6명이 각각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는 각각 페이지마다 사용한 폰트 혹은 배경색 또는 텍스트색을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각 버튼에 마우스 온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이제 각 페이지에 사용한 폰트색과 폰트 그리고 배경색이 바뀌게 해놨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구절이 있고요. 그거를 좀 나타낼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그 책 페이지로 구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을 배치했습니다. 한 분만 더 보죠. 이거.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이렇게 마우스 온 이벤트 각 구절과 디자인 요소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I/O를 통해서 특별히 뭐 어려운 과정 없이 바로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통해서 뭔가 두 개가 복사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걸로 3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팀 모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올해 마지막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바로 다음 투표, 저희 이제 투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투표는 오늘부터 23일부터 총 12월 30일까지 총 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집계는 구글 폼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가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 링크를 드렸으니까 본인이 확인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총 8일 동안 진행할 거고요. 구글 폼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참가해주신 참석자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드린 링크를 통해서 1등 그리고 2등 총 2팀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이벤트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멤버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이 내일 공지와 함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본의 프로젝트 소개를 다시 살펴보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학기 2020년 잘 마무리 됐고요. DSC 아마 1월 중순 예정으로 DSC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해커톤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DSC 리드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한 해 DSC 멤버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평안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걸로 오늘 데모데이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들 나가세요.